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네, 몇 달 전까지 제가 총 99화에 걸쳐서 5분 컷 시리즈로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00번째, 그러니까 5분 컷 100화이자 마지막 5분 컷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책의 저자가 직접 전해드리는 5분 컷입니다. 바로 제 책인데요. 저의 책 더 마인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우리 삶 그리고 성공,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항상 오프닝 멘트로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가 바로 저의 책 더 마인드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제가 항상 말했던 이 메시지, 즉 여러분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더 마인드 시리즈 3부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무의식, 잠재의식을 다시 신경 쓰셔야 해요. 무시하고 살면 이제 정말로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전하는 말들의 결론은 간결해요. 셀프 한계를 지워라. 사람들은 보통 살다가 정착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착이라는 게요, 거의 대부분 다 불가피한 정착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실현된 정착을 해야 하거든요. 실현된 정착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그걸 위한 목표는 뭐고 여기에 결국 도달해서 정말 만족하며 정착하는 거죠. 그 삶에 머무르면서 삶을 행복하고 평온하게 반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실현된 정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착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자신이 원하는 삶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설령 정말 드물게 안다고 해도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셀프로 생각하고 그냥 정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게 최선이다, 이런 거거든요. 일단 취업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이를 먹어서 내년 되면 취업 더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내 스펙에 저런 회사는 들어가기 힘드니까, 어차피 특별히 막 가고 싶은 데도 없으니까 그냥 원서 다 넣어보고 합격시켜주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정착, 소위 불가피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결혼이죠. 이유가 똑같아요. 방금 전 취업할 때 불가피했던 이유들은 여기에도 정말 그대로 활용됩니다. 나이를 먹어서 내년 되면 결혼하기 더 힘드니까, 내 스펙에 그런 사람은 만나기 힘드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또 삶에서 두 번째로 불가피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방금 그 불가피한 이유들하고 똑같은 이유들을 대면서 하고요. 그렇게 시간은 가죠. 그러다 30대, 40대, 50대, 60대, 어쩌면 그 이후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시점에서 갑자기 문득 마음이 덜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치열하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경제적 수준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뭐가 다 아닌 거예요. 이게 실현된 정착이 아닌 불가피한 정착을 한 우리 삶의 결과물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거 픽션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게 다 여러분 잠재의식에 마치 에어컨 희망온도 입력해 놓듯이 셀프 한계가 딱 설정되어 있는 채로 해버린 정착이라 이래요. 원하는 인생의 그림이 없었고, 그래서 목표도 없는, 그래서 이 불가피한 정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체념이죠. 매일 한숨이 나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고 강요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살도록 만든 존재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100에 95였다면, 그래서 5%의 그 웃는 날들이 너무 소중했다면, 이제는 그 비율 바꾸는 작업해야죠. 100에 95는 웃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돈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부터 하는 게 우리 삶에서 95%를 웃고 살게 만들어주는 진짜 자유에 입장하는 입장권인 거고요. 내 아이가 A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B를 하게 하고, 내가 B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고, 언젠가로 미루고,
이제는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거의 제 삶은 정말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을 딱 그 정도, 진짜 그 평균의 삶. 기사 보면서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급여액이 얼마다 라고 나오면 내가 그것보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월급 더 받는 걸로 안도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바로 그 삶을 진짜 찰랑찰랑하게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눈에는 제 인생, 아들 인생은 성공한 삶이었어요. IMF 그리고 실직이라는 큰 파도를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부모님 눈에 정년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은 성공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크기의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반찬을 먹고 사는, 해외여행은 다소 사치인 그런 집이었거든요. 제가 본 것, 알 수 있는 세상, 평범한 그 세상에서 그나마 가장 욕심을 내서 교육을 받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분명히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보다 정확히는 내가 아는 세상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다 해본 것 같은데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흐리고 지친 눈으로 살아가야 하나?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요. 나라는 사람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타고나게 머리가 좋거나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더 잘 사는 거겠지. 그렇죠? 과거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 뭐 더 우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계속 그럴 순 없고 기분 전환하자, 자기 비하에 빠져있지 말자 하면서 결국 선택하는 건요, 일단 이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걸로 덮어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답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원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 같았거든요. 또 다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요. 무엇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란 걸 할 시간도 없었고 생각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 속에서 진짜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힘들다, 이런 말만 속으로 계속 되풀이하면서 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파고 들어서 생각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가능한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중 단 2%만 진짜로 생각이란 걸 한다고 하죠. 3%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머지 95%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확히 과거의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서 인생을 바꾼다는 건요, 사실 막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의 특권 같은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그걸 확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맞이해서 확 깨닫는 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기는 보통 안 좋은 종류니까요.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거나 몸과 정신이 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거나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기가 기회라고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고통스럽고 안 좋지만 남들은 맞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아버리거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찾아온 거니까요. 다시 제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과거에 저는 애초에 워라밸이라는 것 자체가 지켜지지도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일이 아닌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사치였던 거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눈 붙이고 자고 싶다. 일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하나요? 그저 이 시기가 내 인생에서 빨리 지나가길 바랬죠. 그러려면 뭘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때 주변에서 직장 동료들이 한창 투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말 1차원적, 본능적, 단편적인 반응이었어요. 힘들다. 어떻게 벗어나지? 다들 이걸 하네. 나도 해야지. 사실 이런 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관찰이고 반응이죠. 그냥 누가 때리면 아파 하고 미간을 팍 찡그리면서 나도 상대를 때리는 그냥 딱 그 수준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네, 남들 좋다는 거 나도 해야지의 결과는 처참했어요. 저는 항상 뭘 하든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과거의 저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건 똑같았는데요. 그런데 그 목숨 거는 걸 소위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부 시절 공부를 별로 안 한 덕분에 남들 다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 할 때 저는 30 넘을 때까지 스펙 쌓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들 다 하는 그 스펙 쌓고 정년 확실히 보장해주는 그런 직장 들어가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했는데요. 직장이 민간 기업처럼 개인별 실적, 수익 이런 게 없는 직장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애한테 일 더 줍니다.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일을 안 줘요. 그냥 열심히 하고 젊고 신입이면 일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어 했는데요. 그땐 뭐 결혼도 하기 전이고 가족이 없었으니까 매일 출근하는 길에 여기서 차 사고 나서 내가 크게 다치면 출근 안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회사에 불 안 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 내면의 대화들에 완전히 휩싸여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평균의 삶을 결코 놓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극강의 안정주의자였으니까요. 변수를 미치도록 싫어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 직장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흰 와이셔츠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투자마저도 남들이 다 좋다는 거 한 거고요. 그게 사기일 줄은 과거에 저는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 세계 울타리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 돼서 들어가는 건 순식간이었는데요. 제 계좌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모은 당시 전 재산, 정년 보장되는 직장 다니니까 받을 수 있었던 신용대출까지 그 모든 돈 한순간에 다 잃고 나서는요. 또 한 번, 생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의 계기였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기는요,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실패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도 하기 시작해요. 살아야 하니까요. 과거에 저 역시 바로 이때부터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외부의 모든 자극에 대해 의문이란 걸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문들은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뭐든 답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죠. 책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책 읽지도 않았거든요. 과로사 할 것처럼 힘든데 책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안 읽고 사니까 저는 이제 책이 조만간 없어질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누가 책을 읽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런 계기가 제 삶에 찾아오니까 집어든 그 책들에, 그 문장들에, 그리고 문장에 대한 제 고민이 인생을 바꾸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기가 결국 기회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 실패를 만회하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네, 여러분, 한 번도 갖지 못한 걸 가지려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먼저 한 번도 안 해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이때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평균이라는 트로피, 그 타이틀, 그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괜찮은 직장, 거기에서 부서장이라는 위치. 그래서 저는 이때 진심으로 제 삶의 끝을 생각해봤어요. 삶의 끝에서 이 타이틀 거머쥐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 진짜 일말의 후회 없이 만족했다고,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저는 안 울거든요. 진짜 눈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 30 몇 년간의 시간이 제 스스로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직장은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정말 명확한 근거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타이틀을 이제는 지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생각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외부의 자극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나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책, 아닌 책 구분 못하죠.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걸러낼 수가 없고요.
자꾸 어딘가에 혹하죠. 우리가 보통 팔랑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아끼는 사람들까지 나중에 힘들어져요. 마인드에 대해 제가 책에 구체적으로 썼습니다만 이 마인드라는 건요, 결국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이거든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는 정말 온갖 색깔의 물감들이 칠해져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제대로 세팅해 놓지 않으면요, 그냥 그 스펀지를 바닥에 끌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색의 물감들이 다 묻겠죠.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라는 그 스펀지는 그 물감들을 전부 다 흡수하거든요. 아, 이건 보라색이니까 흡수 안 하고 주황색, 이건 흡수해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닿는 대로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펀지는 무슨 색이 되나요? 여러분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알 수 없는 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색깔이 내 인생이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색깔이 나라는 사람이다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스펀지를 직접 손에 딱 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콕 집어서 스펀지에 묻혀야죠. 여러분의 스펀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색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니까요. 과거에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 힘은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나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퇴근 후에 수십 킬로미터씩 혼자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말 명징하게 깨달은 사실은요, 제 스스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고 살지 못했구나 깨달은 겁니다. 과거에 저는 스펀지색이 이미 다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주팔자나 운명 같은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내 능력치는, 내 IQ는, 내 머리는, 내 체력은 그냥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제가 스스로를 다 안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제가 그 큰 돈을 잃었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 한 번에 반응해서 즉각 행동했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진짜 그 어떤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내 기준으로 먼저 생각이란 걸 하고 반응할지 말지 그 여부를 정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분명히 주위에서 흔히들 사람 안 바뀐다 라고들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진짜 무엇이 나를 바꾼 건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쥐고 막 흔들어 버리는 계기가 찾아왔고 배움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 인생을 이끄는 문장은 이거였어요.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한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주저앉게 만든 그 분야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고 해서 2년 안에 결국 잃은 돈의 2배를 넘게 벌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혼자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혼자 말하고 100번씩 적었어요. 사실 그 많은 고전에서 쓰고 생각하고 소리내서 말하라는 문구, 대부분의 사람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처음 그 모습처럼 저도 무시했습니다. 책 읽다가 이런 부분만 나온다 싶으면 빨리빨리 넘기고 삶에 대한 다른 깊이 있는 통찰, 문구를 막 찾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책들마다 진짜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100권쯤 독파했을 때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마다 말만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적고 말하고 상상하라는 말이구나. 이쯤에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맨 처음 읽었던 책부터 다시 봤어요. 그런데 처음 읽을 때랑 완전히 다른 거죠. 분명히 첫 번째 책을 읽을 때의 저보다 100권을 넘게 읽은 제가 훨씬 더 많은 지혜와 통찰과 생각이 쌓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결국 이거구나. 목표를 적고 말하고 상상하라. 이게 인생을 바꾸는 핵심,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걸 깨닫는데 정확히 100권 정도 읽는 시간이 들었고, 한 번도 완전히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진짜 제 걸로 가져오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겁니다. 나는 2년 안에 투자를 해서 내가 잃은 돈의 2배를 벌었다.
아침마다 이걸 쓰고 3달 좀 넘게 매일 하루에 30편씩 유튜브 강의 영상 보면서 투자 공부를 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피곤해도 다 보고 적고 보고 반복했어요. 책도 계속 읽었어요. 비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한다고 매일 속으로 말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 기간 동안 유튜브 강의 3,000편을 봤고요. 자기계발서가 아닌 투자 실용서만 104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 문장은 제가 노트에 적었던 그 2년 후에 정확히 제 문장은 이루어져 있었어요. 사실 문장보다 더한 성과를 이뤘죠. 여기서 3달 동안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선후가 잘못됐어요. 저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걸 썼기 때문에 제가 3달 아니 훨씬 더 오랫동안 행동이란 걸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셀프 한계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저에게 사실 잃은 돈의 2배를 번다는 문장은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였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입부 프롤로그 같은 문장 목표처럼 보이지만 투자해보신 분이면 다 알 거예요. 정말 제대로 모르면 까딱 잘못하면 잃고 포기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투자의 대가, 숫자에 막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한번 제대로 잃어본 사람이었기에 2년 안에 2배의 수익이라는 거는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높은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손으로 쓰니까 정말 100일쯤 됐을 무렵이었는데요. 나 되겠다 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제 머리를 관통하더라고요. 정확히 이때부터 제 셀프 한계가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미니까 그 벽이 밀린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정말 최소한 100일만이라도 쓰고 말해보시라.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나 되겠다는 자연스러운 이 생각의 진동, 울림을 딱 때리는 이 느낌, 그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처음엔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별나라 사람들이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왜 이걸 몰랐을까? 아니, 왜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을까? 이걸 깨달으면 인생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속마음은 보통 내 스스로를 깎아먹는 말들을 거의 올려보내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래왔잖아요. 이제 정말 한 번은 나에 대한 진짜 믿음으로 나를 올려줘야죠. 내 마음이 나를 칭찬하는 한마디 정도는 해봐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힘들겠지만 버티겠다. 이 말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훨씬 덜 힘들게 가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적고 말하면요. 그런데 95%의 사람들은 스스로 셀프 한계를 어디까지 만들어 놓았는지, 그게 얼마나 스스로를 일생 동안 방해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확히는 모른다는 것조차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점검하세요. 언젠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명이 힘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월급 받고 살기 너무 싫다 라고요. 마주 앉아있던 다른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그 경력으로 딴 거 해.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처럼 그렇게 쉽게 이직하고 일 벌리고 연봉도 막 선택하고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은 쉽지 않아. 여러분, 어떤 말로 여러분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아니면 어딘가에 갇혀있게 만드나요? 어느 날 갑자기 포텐이 빵 터진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말을 일삼으면, 이런 가짜 생각, 정확히는 셀프 한계에 갇혀 살면요, 살면서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기회인데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윈도우부터 다시 깔아야 하는 겁니다.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써봐야 알 수 있어요. 꼭 쓰세요. 100번이 아니어도 10번이라도 써보셔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하나 있는데요. 자기와의 대화, 이거 어려우면 이것도 써보세요. 나에게 하고 싶은 질문, 그거 써서 낙서장처럼 해도 되니까요.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한다는 게 뭔가 어렵고 감도 안 잡힌다고 느껴지시면 써서 하면 진짜 뭐든 쉬워집니다. 네, 나를 깨닫는, 나를 눈치채는 이 과정은요, 리스크가 없어요. 우리가 뭘 못하는 이유는 다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그 어떤 리스크도 없습니다. 돈, 시간, 건강, 그 어떤 것도 소모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십시오.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면서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스스로를 혼자 막 과소평가해버려서 여러분의 포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잠재력을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친하니까요. 그럼 안 친한 이유는 뭘까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얼마나 더 멀리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참 길죠. 여기까지 이 내용을 다 들은 여러분은 또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성공은 그렇게 소수 중에 소수만 성공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진부한 표현 하나만 쓰겠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요. 처음 딱 한 번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그 과정이 어렵지 한 번 갈아 끼우면 그 다음부터 정말 쉬워집니다. 인생 바꾼다는 게요,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였어? 싶을 정도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1%의 변화가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에서 비롯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저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더 많은 부. 지금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삶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고마웠고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진짜 최고였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면. 1부는 셀프 한계, 2부는 셀프 퇴장, 3부는 셀프 고립이라는 키워드로 3단계에 걸쳐 진짜 인생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셀프 퇴장만 하지 마세요. 누가 막 방해하고 곤모술수를 부려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여러분 혼자 그냥 셀프 종료 버튼을 누르고 무대에서 내려와 버리는 거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셀프 퇴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중 한 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초보 운전대가 생각납니다. 무서워도 매일 진짜 차 끌고 5분이라도 연습했더니 1년이 된 지금 운전 실력이 많이 늘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중국어 수업도 매일 3년째 듣고 있는데 자격증 6급도 취득하고 웬만한 소통은 가능해요. 무엇이든 이렇게 반복하면 성과는 따라오네요. 습관처럼 밥 먹듯이. 제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걸 실천하면 이루지 못할 건 없겠습니다. 오늘도 반복하러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되게 분주합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재면서 계획도 세우면서 전략을 수립하죠. 소위 각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규모를 크게 잡을수록, 그리고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막 수립하다 보면 실행하는 게 점점 더 쉽지 않아져요. 손대기 직전에 막 부담감에 압도되고 손을 대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설상가상으로 현재 처한 상황, 현실적인 어려움, 이게 어그러졌을 때 발생할 리스크,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걱정, 불안, 정말 사방이 쥐레밭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행하고자 하는 그거를 하나의 성적표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걸 하지 않으셔야 해요. 액션 하나하나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채점해서 통보받는 성적표로 생각을 하니까 막상 준비 다 해놓고도, 그러니까 문제집 펜 지우개, 준비 충분한데 뭐 더 준비할 거 없나?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지금 이거 풀고 채점하면 점수 낮을 텐데, 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멘탈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이러니까 정작 앉아서 그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 세웠는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생각이 계속 가다가 결국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최적의 타이밍이 오면 그때 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은 언젠가의 영역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5년 전에도 그거 하는 건 언젠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언젠가에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시작 전 셀프 포기였다면요. 시작하고 나서 셀프 포기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꽤 강한 기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스킵합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한두 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스스로 죄책감도 막 들고, 아, 나는 진짜 의지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내가 원래 끈기가 부족하긴 한데, 이런 우울감이 막 몰려온단 말이죠.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외적으로 오늘만 넘어가자, 이 스킵이 반복되면 점점 무뎌져요. 처음엔 꽤 많이 상처받았는데 이제 조금씩 그것도 무감각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럴 바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셀프 종료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봐서 이제 우리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은 포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포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이렇게 흡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게도 망설여지고 겁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먹었죠. 살면서 이런 과정을 이미 몇 번이나 반복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집을 풀어볼 엄두가 안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성공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그 성공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이룸, 이게 성공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집 풀어서 매번 100점씩 맞고 원대하고 웅장한 위대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남들이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해 주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삶에 도착하는 것,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려면 그냥 지금 한 걸음을 떼어야겠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100점짜리 완벽한 스텝이어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걷다 휘청거리고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한 걸음 또 갔잖아요. 그게 오늘 성공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완벽한 성공의 판타지만 생각하느라 오늘 성공을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공을 해야 내일이 되면 이제 한번 해본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흡수했고요. 어제도 했어. 지난주도 했고 지난달도 했고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원했던 여러분 모습, 원했던 그것, 이루길 원했던 부, 저기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요. 어느 순간 물리적, 상황적으로도 그게 되겠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직감이 딱 옵니다. 어느 타이밍에 이거 된다, 되는구나. 오히려 초과 달성할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이 와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은요. 매일매일의 성적표를 기대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이거 하나라도 하자 했더니 어느 순간 툭 내가 진짜 그걸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더 어렵고 되게 높은 것들을 더 하게 되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루 성공을 계속하는 게 성공입니다. 하루 성공이 계속 쌓여서 인생 성공이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욕망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내려와 앉은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소위 건전한 불만족의 상태인 거거든요. 건전한 불만족은 곧 여러분 안에 어떠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욕망이 있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눈치만 챈다면 결국 그 능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의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여러분 미래로 끌려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쉽게 번역하면 결국 그걸 해낸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표현인데요. 먼지 같은 성공을 그냥 계속 하면 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왜 굳이 제가 먼지라고 표현했냐면요. 진짜 그렇게 쌓여서
되는 거거든요. 먼지가 쌓이는 게 하루 이틀은 티가 잘 안 나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눈으로 보이고요.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가 정말 두껍게 쌓이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루 성공도 정확히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지금 뚜렷한 어떤 점, 선, 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쌓이고 있어요. 점들이 하나 둘씩 사방에 흩어져서 찍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 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다가 선이랑 선이 딱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이 생기죠. 그냥 여러분은 오늘 성공이라는 먼지 같은 점만 찍었을 뿐인데 그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은 무조건 온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제가 해본 입장에서 인생 바꾸는데 10년까지 걸리지도 않아요. 5년 뒤에 지금을 보면요. 매일 그냥 계속 점을 찍어간 5년 뒤의 여러분과 중간에 셀프 퇴장을 한 5년 뒤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셀프 퇴장을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행동을 지속한다는 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생각의 진동으로 딱 쳐주는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와닿을 댓글 2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울증을 시작으로 죽는 법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달리기를 알게 되었고 달리기를 하던 중 채널을 알게 됐죠. 용기를 얻어 장사를 시작했고 10개월 만에 망해서 지난주부터 정리에 들어갔어요. 이 장사가 망했을 뿐 제 인생이 망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시작한 또 다른 일이 너무 잘 돼서 제 인생 처음으로 목표 수익 월 1,000만 원을 이번 달에 찍었고 하루에 최대 100만 원 벌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을 바라보고 있죠. 그땐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 어찌나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물론 사기꾼도 많더군요. 장사는 망했지만 다른 사업체를 인수합니다. 9개월 동안 숨만 쉬면서 일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는데 그 와중에 독서 모임도 만들었어요. 소상공인 4명이 2달에 한 권씩 읽고 토론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에너지를 나눠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끌어당김, 자기계발 관련 유튜브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정선이 너무 와닿아서 틀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운동할 때마다 듣죠. 제 수입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재정립이 계속됩니다. 원룸에 사는데 늘 더럽고 집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늘 집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청소부터 하라는 영상을 듣고 문득 샤워하기 전에 영상 내용이 떠올라서 화장실 청소를 해볼까 했습니다. 어느 순간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더럽더군요.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 가구 배치까지 정말 구석구석 대청소를 했고 필요 없는 옷부터 잡다한 물건까지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날은 인테리어에 욕심이 나서 셀프 시공부터 컴퓨터, TV, 침대까지 모두 새로 들였습니다. 집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도 위생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졌고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 수입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고정 지출이 5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듣고 듣다가 어느샌가 이거 한번 해볼까? 로 시작하는 작은 눈덩이를 만드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작더라도 눈덩이를 결국 단단하게 우선 만들어야 굴릴 수 있으니까요. 그 작은 눈덩이를 단단하게 만들기까지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렇지 한번 만들어 놓고 굴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에 진동이 와서 딱 울리고 갔다는 게 느껴지셨다면 한번 해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각재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계획 없이 막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냥 시작하면 그런 건 알아서 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 힘들겠지만 진짜 이악 물고 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여러분 앞에 딱 그 망하는 상황을 가져다 놓을 거거든요. 이건 제가 우리 뇌의 망상 활성화 체계를 통해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먼지 같은 하루 성공을 하는 게 습관인 사람으로 만드셔야 해요. 어차피 인간은 습관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목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들, 상상으로 시각화했던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때 오히려 그때 막 엄청나게 놀라고 감격스럽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당연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먼지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 진짜 먼지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먼지가 두껍게 쌓일 거라는 걸 그냥 당연히 알잖아요. 비슷한 감정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목표라는 그 건물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복도 양옆으로 쭉 있는 그 문들을 여세요. 그 문 뒤에는 당연히 좋은 것만 있지 않죠. 행운이나 기회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 뒤에 문제들만 자꾸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기거나 발생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원래 여러분이 지은 목표라는 그 건물, 그 복도에 있는 그 문 뒤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한마디로 문제는 원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해야 해요. 과거에 저 역시 문제들 만나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보면요. 그때 저는 레벨 1이었거든요. 레벨 1인 내 앞에 레벨 3짜리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 문제는 저라는 사람보다 3배나 큰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끝끝내 통과해내니까 이제 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 2가 되고 3이 되고 나중에 제가 레벨 6 정도 되어서 레벨 3짜리 그 문제를 다시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도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가 그때는 문제조차 되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문제보다 2배나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셀프 포기했었다면 이걸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표까지 가는 그 길은요, 원래 계획했던 거랑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죠.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안 돼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님 실제 사례처럼 가셔야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구독자님이 첫 사업을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잘 안 되고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기회는 다른 사업에 있었던 것처럼요. 이분은 그 건물에서 문을 계속 열다 보니 그 기회를 만난 겁니다. 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포인트가 나오죠.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말했죠. 기회는 교만하고 기만적인 사기꾼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패 같아 보이는 가면을 쓰고 슬그머니 뒷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방향이 맞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물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섰다면 문을 계속 열어보세요. 그 문 뒤에 그냥 소소한 게 들어있거나 꽝이거나 문제도 있지만 인생을 바꿔주는 기회, 행운들도 같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해요. 이렇게 문을 계속 여는 것, 오늘 성공, 이거 다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성공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 여러분이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자동화된 거거든요. 네, 성공이 자동화됩니다. 레벨이 올라가고요. 혹시 지금 셀프 퇴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문 앞에서 뭔가 주춤거려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서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뒤로 한 발 물러났을 수도 있고요. 한 발만 앞으로 오십시오. 오늘은 그것만 하는 거로 하시죠. 한 번에 하나씩. 이제 내일은 한 발짝만 또 앞으로 오시고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오늘은 또 한 번 먼지 같은 성공을 한 겁니다. 드릴 말씀은 셀프 고립인데요. 우선 이 셀프 고립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뤘거나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걸 위해 여러분이 그 어느 분야에서든 한 단계 크게 퀀텀 점프를 해야 한다면 무조건 필요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께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수천 권의 책 속 저자들, 그리고 실제로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수백 명의 구독자님들,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봤을 때 셀프 고립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직까지 저는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셀프 고립을 망설이거나 굉장히 까마득하게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그냥 막연하게 그래 뭐 좋은 말인 것 같고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은 바쁘니까 좀 나중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셀프 고립을 한다는 게 사회로부터 막 영원히 격리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운둔형 외톨이의 개념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셀프 고립은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인생 비대위의 개념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프 고립을 사는 내내 일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 전 구간을 전력 질주할 수 있겠어요? 페이스를 유지하며 잘 달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고 전력 질주가 필요한 그 순간이 되면 그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해 나아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붓는 것, 평소에는 따뜻한 햇살 정도일 뿐이었는데 돋보기를 꺼내 들고 그 햇살을 한 곳으로 모으면 종이도 태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셀프 고립이 인생 비대위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셀프 고립은 어디 막 이론적인 방법론이 나와 있다거나 실험이나 대규모 여론조사 뭐 이런 걸로 증명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대신 제가 제 인생으로 직접 해봤어요. 물론 이게 진짜 되는 건가 한번 인생을 걸고 실험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마인드, 그러니까 제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의 부자, 성공, 이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셀프 고립이 된 이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 되니까요, 제가 사는 세계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이 셀프 고립의 특징은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애쓰면서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모은다라고 하잖아요. 돈을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투자를 하기 위한 시드머니, 그러니까 집이나 주식 같은 특정 자산을 사기 위해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면 사업 자금, 결혼 자금 등 살면서 어느 특정 시점에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고 정말 생활비가 빠듯해서, 그러니까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도 정해져 있으니까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를 줄여보자, 그래서 절약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절약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러 가게 되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또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있으면 내 거는 안 사고 안 쓰고 안 먹고 버틸 수 있다고 해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걸 아끼게 되면 진짜 속이 상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안쓰럽고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무리를 해서라도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소위 허리띠 졸라매는 모드로 들어가서 절약을 하게 되면요, 다른 것보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액수의 돈을 모으기까지의 기간, 그게 몇 달일 수도 있고 길면 몇 년일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은 버티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날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엄청나게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의미하는 건 그만큼 경험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경험들을 하지 않으니까 느끼는 것도 없죠. 감정의 대역폭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 나름 잘 해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딱히 돈이 막 잘 모이고 그렇지도 않네, 이렇게 모아서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모으나, 별별 생각이 다 들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 절약은 그러니까 지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이 지출을 관리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출에 내 스스로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수입은 절대로 늘어날 리가 없는 거죠.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당연하게도 수입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수입이 아니라 지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는 집중하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지출 관리를 가장 잘하고 절약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그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방에 어떻게 먹어보려고 덤벼드는 투기 말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정말 내 안에 알맹이가 단단해져서 투자를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액수랑 관계없이 그 투자의 결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 즐거움, 재미를 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옆에서 절약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알아서 절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절약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허리띠 졸라매는 소위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절약이랑은 똑같은 절약이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을 하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어디에 내 에너지를 온전히 다 쏟아붓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는 지출에 돋보기를 들이댄 것과 같고요. 후자는 지출이 아닌 투자에 돋보기를 들어 올렸죠. 전자는 지출을 끌어당겼고 후자는 투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지출 관리, 그러니까 절약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니까 이렇게나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길게 돈 모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훨씬 더 와 닿으실 텐데요. 제가 인생 바꿔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셀프 고립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수백 권의 투자서를 읽으면서 공부하고 유튜브 영상 수천 편을 보고 그렇게 투자 공부를 한 다음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해 임장도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해가 진짜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연말정산이란 걸 하잖아요. 연말정산하면 지난 1년간 내가 얼마를 소비했는지 한눈에 딱 알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보통 제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매년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해 홈택스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1년간 제가 890만 원을 쓴 거예요. 저도 이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지출하던 금액 대비 3배 이상 절약을 한 거죠. 그리고 저 당시 제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소득의 13% 정도만 소비를 한 겁니다. 소득의 87%는 다 저축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때 막 절약해야지, 돈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이 사례에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이 셀프 고립을 하면요. 이제 고립을 할 때 그 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돼요. 제가 유난스러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셀프 고립을 하면 인생의 1순위 그것 말고는 다른 거에는 신경조차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셀프 고립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셀프 고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되고 양쪽에서 이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1순위를 제외한 그러니까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셀프 고립을 한다는 거.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저녁 약속을 절대로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지어 점심 약속도 안 잡았어요. 식사 약속 제안이 들어와도 정중히 사양하고 대신에 오후에 티타임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면서 잘 넘어갔죠. 이렇게 하니까 불효불급한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저처럼 인생을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만류일 겁니다. 또는 조언, 충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건요. 여러분이 그걸 절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가장 강하게 단정지어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부터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니까요. 제가 한 걸음 발 좀 떼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제 옷을 계속 잡고 안 놔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 표정, 눈초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는 이런 말을 했었죠.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재력, 개인적인 믿음이나 열망의 차이가 있기에 모두 다르다. 이런 차이 앞에서 관용과 이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인간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인생 1순위에 집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독서에 집중하려 합니다. 옆에서 가족, 지인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는 각종 알람이 쉬지 않네요. 제대로 책 한 장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스스로 고립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동굴에 들어가야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직접 그것도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이 고립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에요. 혼자서 숨어있는 게 고립이 아니라는 거죠. 내 정신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것. 인생에서 한 번쯤은 집중해보는 것. 이 과정은 정신적 성숙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하고 끝내면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인생 바꾸고 싶다면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첫째는 나는 원하는 게 부를 얻는 건데 내가 성숙해지고 퀀텀 점프를 하는 게 도움이 되나?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먼저 가장 가치 있는 우량 자산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인드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부자 소프트웨어로 아직 바꿔 끼지 못했는데 투자를 하잖아요. 진짜 그 자산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삶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하락장이 왔다? 밤에 잠이 안 올걸요? 이자는 올랐고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 집 가격은 막 떨어진다고 하고 이러면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큰밥 먹고 주식을 꽤 의미 있는 금액 수준으로 딱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져요. 마이너스 10%, 20%, 30%. 손실 금액이 몇 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더 떨어진다고 그러고 전쟁 때문에 위기라고 그러고 대세 하락장이 온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눈물의 손절을 해야 하나. 진짜 그 증권사 어플 바라보고 있으면 밤에 잠 안 옵니다. 낮에 회사 생활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진짜 사람이 죽을 맛이죠.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고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의 우량 자산이 되면요.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 느낌을 여러분도 정말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회사도 다니고 어쨌든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아니면 결혼해서 가족들이 있는데 셀프 고립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립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몸이 아파서 휴가 혹은 병가를 길게 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같은 안 좋은 케이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니던 회사가 경영사정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셀프 고립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시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최대한 길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긴 휴가를 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휴가를 내보신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여름 휴가 아니면 여행 같은 목적으로만 휴가를 사용해 오셨을 겁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시거나 학생이실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보다 시간 확보하는 게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정말 도저히 이렇게 특정 시기를 확보할 수가 없으신 경우에는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 2주 동안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렇게 말이죠. 어느 장소든 좋아요. 그저 조용하게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잡아내고 그걸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필요한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게 진정한 셀프 고립이라는 걸 저도 오랜 시간 끝에 깨달았어요. 혼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alonei잖아요. 이게 원래는 all one이에요. 네, 완전한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굳지 않았다는 것,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아직 살아있고 젊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저는 60대, 70대에도 또 변할 거고요. 그렇게 살아있을 거고 그렇게 젊게 살아갈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건 영원히 과거에서 살다가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수천 권의 책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요. 그 많은 책에서 말하는 성공 그리고 성장은요. 결국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방법? 이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내가 있음을 아는 것. 보통은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을 그냥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항상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라. 그렇게 매일 군중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면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며칠만 해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누가 봐도 외로울 법한 이 셀프 고립의 순간에 여러분은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셀프 고립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나는 평소에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하고 외롭던데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에 가만히 있는데 외롭다는 건 내면이 공허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수록 여러분 스스로 정체된 건 아닌지 오히려 더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이 정체된 공허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자극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진짜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들여다볼 때 그때 채워진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 내가 선택한 최소한의 자극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그 순간, 그냥 해야 할 것들을 부단히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요. 뭐 외롭다거나 힘들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딱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불안한 감정도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하루를 더 제대로 채운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니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상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면, 청춘 시절의 것이라면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높이 올리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 이상을 버리게 되면 이상을 말하는 타인과 젊은이들을 비웃는 마음이 싹트고 만다. 그러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물들어 탁해진다. 향상하려는 힘 또한 사라지고 만다. 잘 살기 원하는 자기 자신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상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한 그 길목에서 이 길이 맞냐고, 정말로 내 타이틀 다 두고 다른 길을 가봐도 되겠냐고 생각이 들 때 사실 0.01%라도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네, 이 두려움은 정확히 제가 온전히 셀프 고립을 했을 때 그때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저의 가장 큰 자산이자 저라는 사람의 토대가 되어줬는데요. 나에 대한 엄청나게 단단한 신뢰, 이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원했던 것들이 눈앞에 툭 하나 둘씩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또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한 번씩 주저앉았을 때, 그래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낙오되었을 때 그때가 항상 최고의 기회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마인드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드리면서 이번 3부작 그리고 마지막 5분 컷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인생 바꾸고 싶은데,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공한 사람들, 동기부여 강사, 교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엄청나게 들어도 뭔가 본질을 모르겠다, 이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클래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